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2년 12월 31일 토요일, 네, 올해의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네, 131회 토요 마음 공부 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3분 명상, 또 가능하신 분들은 3분 마음 챙김 명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명상, 마음 챙김 명상의 구분은 유튜브에 가시면 명상, 마음 챙김 명상의 구분이 있으니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몸과 마음을 편해야 합니다. 어깨 힘 툭 떨어뜨리시고 가만히 지금 여기에 내 몸의 호흡에 마음 모읍니다. 문득 툭 내려놓습니다. 스위치를 꺼듯이 이런저런 욕구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몸이 느껴집니다. 호흡이 느껴지고요. 특별히 뭘 느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쉰다. 명상의 핵심은 쉰다. 쉰다. 다만 깨어있고 몸이 느껴지고 숨이 느껴집니다. 이 감각. 이게 뭐지? 이 감각. 이 감각. 이게 뭐지? 경험하고 있네. 잠시라도 욕구 생각이 끊어졌을 때 여전히 살아있고 감각을 경험합니다. 나 없음의 나를 자각합니다. 앉아있을 뿐, 숨 쉬고 있을 뿐. 네, 크게 들숨, 날숨. 심호흡하며 마칠 준비합니다. 다시 한번 크게 들숨, 날숨, 심호흡하시면서 눈을 감으신 분은 천천히 떠도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공부 그림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지난번에 마지막에 그 질의응답 나눴던 라떼님 혹시 오셨나요? 네, 오신 것 같은데 오늘 혹시 대화 나눌 수 있나요? 네, 안녕하세요. 마이크가 안 들리는 것 같은데. 라떼님 네, 말씀 안녕하세요. 가능하신가요? 들리고 들리세요? 있습니다. 네, 들리세요?
네, 들립니다. 잠시만요. 네네. 가능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스피커가 꺼져 있었네요. 네. 네, 고맙습니다. 어떠셨어요? 일주일 숙제 좀 잘 하셨습니까? 어렵더라고요, 네. 교수님. 예, 어려웠고 또 새로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새로운 사건까지. 네. 예. 그래서 그 새로운 사건을 포함하셔도 좋고요. 네. 그때 말씀 나눈 게 선생님이 평소에 그 경험하시는 그 스트레스적인 것들, 또 네. 구체적으로는 이제 그 부모님의 바라는 것, 그것을 이제 들어드리기 좀 어려운 상황, 네. 심리적인 불편함. 그래서 이제 그때 말씀드린 게 몰발의 4종 세트를 해보자. 네. 네, 물론 이거는 이제 라떼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일상생활에서 종종 하자. 전철 타고 가면서 뭐 스마트폰 보려고 하기 전에 몰발해를 좀 해보자. 뭐 예를 들면 스마트폰 보려고 습관적으로 딱 보려고 한다면 전철 타자마자 몰발해. 내가 이 유튜브를 이렇게 보려고 하나? 몰발해. 몰발해를 해보는 거죠, 종종. 나에게 몰발해. 그 몰발의 그림이 몇 번이죠? 네, 10번이군요. 네. 나에게 나는 몰발해. 나는 또 내 배우자에게, 부모님에게, 자녀에게, 직장 동료에게 몰발하지. 또 내 가까운 그분들은 나에게 몰발하나 한번 떠올려 보는 거죠. 출근길이라면은 이제 직장 동료들은 나와의 관계에서 나에게 뭘 바라나? 나는 또 그들에게 뭘 바라나? 또 평소에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분들을 그냥 하나의 어찌 보면은 나의 욕구 충족을 위한 수단처럼 대하고 있지 않나? 그 사람들을 그 사람 자체로 내가 존중하고 한 인간으로 대하나? 그렇다면은 그 사람들은 뭘 하는 사람일까? 그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서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들일까? 직장 내 옆자리에 있는 그 사람은 어떤 욕구를 가지고 살고 있나? 어떤 생각을 갖고 살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좀 더 인간적인 그런 소통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래서 그런 그 몰발의 말씀, 물론 이제 리액트하지 말고 액타라도 했습니다만 우선 그 몰발의 4종 세트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어떻게 좀 어려우셨던가요? 어떻습니까, 라떼님? 일단 멀발의 4종 세트가 네. 제가 예전에도 그 수업을 들었는데 음. 그거랑 그때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던 내재 동기, 접근 동기, 회피 음, 동기 그게 좀 네. 많이 어려웠고 그래서 네네. 제가 교수님 유튜브를 다시 한번 복습을 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의미를 파악을 해야 제가 사례 적용을 할 수 있어서 네. 다시 유튜브를 좀 보면서 공부를 했고 일단은 교수님 덕분에 제 성격을 먼저 네. 객관화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일단 그 구체적으로 제 성격이 타인의 말에 공감을 매우 잘 해주는 성격인데 그 좋은 말에 대한 공감이면 상당히 좋지만 좋지 않은 말을 타인이 했을 때 그 말을 이제 하나하나 좀 깊게 곱씹는 신경을 쓰는 그런 타입이더라고요. 예, 그런 성격이 있고 그 리액트하지 말고 액트하라고 하셨을 때 제가 교수님 그 수업 끝나자마자 아빠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어요. 네, 네. 바로 저는 이렇게 네. 바로 들으면 바로 또 하고 막 이런 성격인데 네네. 이제 전화를 드렸는데 사실 아빠도 힘드신 부분을 저한테 토로하셨고 네. 저는 그냥 좀 들어드렸고 그래서 네. 결론은 이제 웃으면서 오늘 제가 아이들 데리고 방문하겠다. 별거 아닌 것처럼 예, 그렇게 넘어가서 또 마음이 편해졌고 잘하셨어요. 네, 그리고
급여리를 해봤습니다. 아, 네. 네, 제가 제 메모장에 핸드폰 메모장에 항상 급여리를 적어놓고 음, 그 카톡의 프로필 거기에도 급여리를 항상 음, 적어놓습니다. 네.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 부모님은 자주 음, 저를 보고 싶어 할 수도 있지. 섭섭할 수도 있지. 음, 음. 그렇게 생각하고 별거 아니야. 통화하고 나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음, 이것으로 저는 저의 그런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저의 습관, 음, 성격 이거를 좀 인지를 음, 하게 됐고 이걸 네. 통해서 스트레스를 어떻게 좀 음, 해소하는 데 활용을 할 수 있는가 그런 네. 방법을 한 가지 음, 얻었다. 예. 네. 그걸로 좀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잘하셨습니다. 예, 몰발에는 해봤는데 음, 나는 너에게 나의 상황을 이해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음, 동기가 있었고 네. 나는 나에게 양가 음, 부모님한테도 아이들한테도 잘하는 엄마가 되고 싶고 인정받고 음, 싶다라는 네. 그런 욕구가 있었고 네. 너는 나에게 네. 부모님은 저희가 행복하기를 바라시고 챙겨주기를 네. 원하십니다. 네. 마지막에 너는 너에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네. 좋습니다. 네, 그렇게 했습니다. 아, 훌륭합니다. 아, 훌륭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훌륭합니다. 그 이 몰발에서는 답을 내는 게 꼭 중요하진 않아요. 여기서 이제 어떤 통찰적으로 답이 나오기도 하지만 제가 종종 이제 북극성 비유를 들지 않습니까? 뭐 옛날에 뭐 GPS가 없을 때는 밤하늘의 별자리를 보고 우리가 항해를 했는데 북극성을 보면서 자신의 가는 방향을 가늠하면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북극성을 본다는 것이 북극성을 향해서 가자는 뜻은 아니거든요. 북극성을 우리가 그 중요한 그 위치에 내 위치를 가늠하는데 북극성을 이용하는 거죠. 북극성으로 도달하려고 하는 게 목표는 아니에요. 그것처럼 내가 몰발해 할 때 답을 꼭 얻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 몰발해 하게 되면 두 가지 이득이 있어요. 하나는 몰발해 하면은 그전에는 예를 들면은 뭐 아버님과의 그런 그 관계 뭐 어머니를 통해서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럴 때 뭐 속상하고 짜증나고 화가 날 수도 있다면 그럴 때 우리가 주로 하는 게 뭐냐면 반추거든요. 왜 그런 거야? 왜? 그럴 때 왜는 궁금한 게 아니죠. 저항하는 거예요. 저항의 왜예요. 저항의 왜. 저항 왜. 이 반대가 뭐라 그랬죠? 수용 왜. 수용의 왜를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왜 그렇게 그런 걸 바라실까? 왜 바라실까? 답이 금방 안 나와도 돼요. 왜 그러시지? 이런 수용의 왜를 몰발해와 마찬가지죠. 이런 저항의 왜 그래? 왜 그래? 뭐 이러면은 이제 그 부정적인 것이 계속 이제 빙빙빙빙 돌면서 반추되면서 이제 그 생각이라고 하는 연료가 주어지니까 그 분노라고 하는 그 불이 감정의 불이 꺼지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연료가 공급되니까 점점 더 크게 지속적으로 타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수용의 외로 하게 되면 이 저항의 외를 멈추게 돼요. 그러니까 반추로 가는 에너지를 주의 자원이죠. 우리의 정신 자원을 차단하게 돼요. 일부러 차단하게 되면 힘들어요. 마치 하얀 북극곰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면 더 떠오르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면 더 떠오르는데 이 슬쩍 이 웰빙 인지죠. 왜 그랬을까? 수용의 왜 혹은 뭘 바래 하게 되면 이 생각은 생각인데 이 반추의 생각이 아니라 숙고의 생각이거든요. 이 숙고의 생각, 이 긍정 심리에 쓴다. 이쪽으로 에너지가 가게 되니까 사람이 더 지혜로워지고 그 첫째로는 이제 그 부정의 반추를 차단해 준다. 부정의 반추를 차단해 주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줄게 되고 둘째는 지혜로워진다. 그걸 진짜 뭘 바라는지를 이제 천착해 들어가게 되면 이제 바라는 건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일단 내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면 상대가 나를 공격한다고 자꾸 인식하게 되거든요. 근데 몰발을 하다 보면 상대가 원하는 건 나를 공격하는 사랑이구나. 상대가 바라는 건 사랑이구나. 마치 어린애가
그 어린 아이를 키우고 아주 갓난 아이 때부터 지금 아이를 키우고 있잖아요. 그 어린 아이가 그 엄마를 바라듯이 사랑을 바라는구나. 아버지가 나보다 뭐 당연히 뭐 나를 어렸을 때 키워주셨고 어른이지만 이제는 노인이 돼 가시는구나. 외로운 노인이 돼 가고 있구나 하는 자각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문득 우리가 부모님의 어깨가 굉장히 좁아 보이고 말라 보이고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뭔가 좀 울컥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음, 그런 어느새 보니까 이제 그렇게 돼가는 거죠. 어떤 그 이해가 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몰바레를 답을 내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뭐 라떼님이 뭐 아이를 갖다가 이렇게 뭐 해주고 싶고 뭐 하고 그런 답 그게 답으로 끝나면 사실 안 돼요. 더 나는 그걸 또 왜 바래? 답이 나왔을 때 그걸 나는 왜 바라지? 그렇게 또 천착해 들어가게 되면은 자기에 대해서 더 깊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답을 빨리 얻는 게 중요하진 않아요. 답이 하나 나오면 그 답을 갖고 그러면 그걸 왜 바라나? 그러니까 뭐 취준생이라면은 내가 어디 입사하려고 한다. 거기 내가 왜 입사하려고 하는가? 뭐뭐 위해서다. 돈을 벌기 위해서다. 돈을 왜 벌려고 하는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돼요. 돈을 많이 벌면 좋지. 많이 벌면 왜 좋은데? 왜 나는 돈을 많이 벌려고 해? 이렇게 들어가시다 보면 자기가 진짜 원하는 자기가 인생에서 이 제한된 삶이잖아요. 이런 제한된 삶에서 내가 진짜 뭘 바라면서 나가야 될지가 잡히는 거죠. 마치 북극성을 보고 내가 가야 할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거는 당장 답을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질문을 가슴에 품고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답을 하려고 하셨던 거 훌륭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그 지난번에 슬쩍 가르쳐 드렸던 리액트하지 말고 액테라를 아주 잘 실천하셨습니다. 이 리액트하지 말고 액타라는 제가 종종 우리가 강조하는 네, 15번 그림 부탁합니다. 네. 이게 리액트하지 말고 액트해라. 이게 다 같은 거예요. 이 그림 여러 번 보셨죠? 이게 제가 꼭 이게 교육을 해서 이게 장점이기도 한데 단점이기도 해요. 그냥 한 번에 쭉 사례를 풀면 되는데 꼭 뭘 가르치려고 해서 뭘 배워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게 그래서 구독자가 잘 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이거를 배워두면은요 평생 써먹을 수 있거든. 평생. 이게 저는 물고기 잡아주는 것보다는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당장 이제 배고픈 분한테 이제 물고기 하나 잡아주는 것도 좋지만 그 물고기 잡는 법을 그러니까 뭐 구독자가 뭐 얼마가 되든 간에 이 MMPT에서는 꾸준히 이제 물고기 잡는 법 이거를 이제 교육하는데 그래서 이 그림도 보면 지난번에 얘기했던 게 새로운 얘기가 아니라 리액트하지 말고 액트하는 게 리액트한다는 것은 여기에 꽂힌 거예요. 어떤 사건, 여기 지금 불건강한 마음입니다만 지금 내 마음이 어떤 일어난 지금 불편한 것, 또 누군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불편한 것, 혹은 나 자신도 좋아요. 내 자신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내 자신이 한심하고 내가 이런 걸 한 것에 대해서 비난하게 되고 하는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의 관계에서도 누구와의 관계에서도 어떤 좀 불편한 것이 생겼을 때 그런 일 생길 수가 있잖아요. 앞에 그 라떼님도 잘 적용했어요. 그 별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지구에서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야. 그 생길 수 있어. 그럴 수 있다. 그럴 때 여기 싸우지 않고 그거보다는 정보 처리 용량이 제한돼 있잖아요. 그 제한된 용량을 써야 되니까 내 이 불건강한 마음하고 씨름하는 동안에 내 불건강한 마음들이 고사해요. 고사. 내 에너지가 제한돼 있는데 이 불건강한 마음하고 씨름하는 동안에 건강한 마음은 고사한다고요. 에너지를 받지 못해가지고. 그러지 말고 리액트 하지 말고 이 리액트 한다는 게 결국 이따 반추하고 다 관련된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상대하고 계속해서 어떤 씨름하려고 하고, 그러면 그 상대와의 관계가 점점 더 어긋나게 되고 이게 더 커져 버리게 되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14번 그림, 14번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잠깐 보여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오히려 다시 이제 15번 그림. 네.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냥 건강한 마음에 투자하는 거예요. 마음사 이론으로 볼 때도 그 아버님이든 배우자든 직장 동료 누구든 간에 그 사람 마음속에 나하고 친한 나가 있다고요. 그래도 나를 좋게 보는 나가 있어요. 뭐 대부분은 나쁘게 보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럼 어떻게든 간에 나와 관계가 좋은 그 나를 자꾸 마음사의 무대에 올릴 수 있도록 해야죠. 그 부정적인 나를 부정적으로 보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거에 연연하지 말고, 그거에 리액트하지 말고 그냥 액트하는 거예요. 이 건강한 나와 그것이 그 사람 마음 사회에 나와 좀 소통되는 그 나가 아주 작은 나라 할지라도 나머지는 리액트하지 않고 이 나하고만 계속 이 나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 안에 그 나와의 좀 좋은 관계 맺을 수 있는 그 나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이 커지기 시작해요. 건강한 나가. 그러면 나를 부정적으로 보던 그건 여전히 있어. 혹은 어떤 부정적인 사건 이미 벌어진 거, 그건 여전히 있어. 사라질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건강한 마음이 여전히 크게 작용하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리액트하지 말고 액트해라 하는 얘기도 평소에 하던 얘기의 연장선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다섯 개의 원그림은 이 MMPT 마음 공부하는 분들한테 이게 뇌리에 강하게 남아있길 바래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다섯 개 원그림. 나는 어떤 나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나, 건강한 마음에 투자하고 있나. 그 조금 아까 다시 한번 14번이요. 불건강한 마음에 투자하고 있나. 다시 15번 부탁합니다. 네. 건강한 마음에 투자하자. 내 정보 처리 용량은 제한돼 있다. 제한된 정보 처리 용량을 현명하게 투자해라. 선택과 집중. 나는 어떤 나를 키우는가? 나는 내 주변 사람에게 누구를 키우고 있는가?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내 가까운 내 인연의 사람들에게 책임감을 느껴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가 잘못된다면 내가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 그 사람의 마음이 성격이 좀 안 좋다. 그럼 내가 책임을 느껴야 된다. 마음은 사회 이론 세 가지 뭐죠? 마음은 사회다. 마음은 여러 나들이 사는 사회다. 둘째 뭡니까? 그 나들은 정해져 있지 않다. 세 번째가 뭐죠? 너의 마음도 사회다. 그럼 나와의 인연 속에서 상대방도 그 마음 사회가 변화한단 말이에요. 나와의 상호작용에서. 근데 나와 상호작용을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이 좀 이상해지고 있다면 내가 자꾸 그 사람의 부정적인 나를 자꾸 불러다 쓰고 있는 거죠. 위험한 일이죠. 불교식으로 말하면 업을 짓고 있는 거죠. 그 사람과 관계에서. 어떻게든 간에 그 사람의 건강한 나를 불러낼 수 있는 그런 인연의 관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라떼님이 짧은 대화였습니다만 잘 받아들여셔서 그 급여리까지 다시 공부해가지고 급여리까지 다시 또 적용하시고, 그리고 또 리액트하지 않고 액트하시고 아주 훌륭하게 그 잘 풀어내셨고, 그러면서도 이제 가장 근본적인 질문, 그 몰발의 사종 세트를 계속 하시고 있다는 거, 그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 번에 답을 내고 끝낼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죽을 때까지 갖고 가야 할 그런 질문이고 숙제입니다. 북극성이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그 질문 자체가 중요합니다. 질문을 숙고하는 거죠. 그래서 반추 대신 숙고. 우리가 고통받고 있고 우리가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심리적인 증상까지 발전하는 것은 그 반추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추를 차단할 수 있는
뭘 바래 4종 세트 훌륭합니다. 그 자체 우리로 하여금 그 지혜롭게 해줍니다. 네. 혹시 뭐 더 질문이 있으신가요? 궁금하신 게. 아니면 여러분 중에도 뭐 뭘 바래를 하시면서 나누고 싶으신 게 있거나 그러시면, 혹은 리액트 하지 말고 액트해서 나누실 게 있으시면, 네, 마이크 켜시거나 아니면 채팅창으로 해주셔도 됩니다. 네, 1분 중간 명상 하란 뜻인가 봅니다. 1분 중간 명상하고. 교수님 저 사례 네, 소피님. 네, 저도 고맙습니다. 예, 그 항상 마음 챙김만 하고 제 마음만 보면서 네, 했다가 계속 교수님 말씀하셨던 게 그 긍정심리 몰바레를 한번 음, 해보라고 하셔가지고 네, 지난주에 몰바레를 했었거든요. 근데 네, 저도 제가 뭘 바라는지에 대해서 질문도 하고 상대방은 저한테 뭘 바라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사람도 그러니까 나랑 좋은 관계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 잘 몰라서 음, 그렇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네, 사람이 좀 이해가 되기도 하고 음, 예 그래서 되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계속 네, 저항의 고맙습니다. 외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뭔가 행동이 바뀌셨나요? 일단은 정말 리액트는 안 하게 됐던 음,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기분이 네, 나빠지지가 않아서 네, 리액트는 안 하게 되고 그냥 제가 하는 대로 그냥 제가 목표한 대로 가고 그 사람한테 제가 대했던 방식으로 계속 음, 대하게 되고 좀 그래도 저의 마음도 저도 좋은 관계를 가지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반응하니까 저도 거기에 대해서 또 반응하게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좀 마음이 편안해졌던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네,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질문을 통해서 관점을 바꾸는 것만으로 마음이 많이 편안해지셨군요. 네네. 네. 이게 결국은 음, 그 8번 부탁합니다. 네, 그 동기 상태 이론. 동기가 없으면 스트레스도 없고, 이 스트레스나 웰빙은 동기의 상태거든요. 그 동기가 없으면 스트레스도 웰빙도 없어요. 누구와의 관계에서, 배우자의 관계든 자녀와의 관계든 뭐 직장 동료 누구의 관계든 내가 뭘 바라는 게 있거든. 바라는 게 동기, 내가 뭘 바라는 게 있는 거예요. 목표라고 동기라고 할 때는 이 목표와 목표를 유지하거나 달성하고자 하는 어떤 추동력, 소망 이걸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그걸 욕구라 부르든 욕망이라 부르든 욕심이라 부르든 의도라 부르든 꿈이라 부르든 뭐라고 부르든 간에 한마디로 동기라고 이제 정의할 수 있는 거죠. 두 가지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좀 우리가 좀 어른이 되자, 성숙해지자, 이런 거죠. 이 마음 공부를 통해서 뭡니까? 성장하자 그랬잖아요. 성장. 마음 공부를 통해서 성장하면 여기에 이제 행복은 수반하는 거죠. 행복은 오히려 추구하면 멀어집니다. 네, 마음 공부를 통해서 이제 어른이 되는 거. 어렸을 때는 모든 것을 이제 어머니가 아버지가 챙겨주지만, 선생님이 챙겨주고, 이제 나이를 먹으면 내가 뭘 해줘야 되잖아요. 내가. 근데도 여전히 그 사실을 보면 좀 어린애 같은 게 있는 거죠. 배우자의 관계에서도 배우자는 뭘 바라지? 근데 내가 알게 모르게 늘 내가 배우자가 이 정도를 해주기를 바라는 그 바라는 마음만 있지 않았나? 늘 바라는 마음으로만 살지 않았나? 그 상대가 뭘 바라는가? 뭘 바라지? 나에게 뭘 바라지? 혹은 스스로 저 사람은 삶에서 뭐를 추구하지? 그럼 내가 그 사람을 뭘 도와줘야 되잖아요. 나한테 바라는 게 있으면 그거를 좀 들어주려고 하고, 나한테 바라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이 인생에서 뭔가를 추구하는 게 있다면 그거를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내는 거, 이게 어른이 아니겠습니까? 나이는 먹어가는데 철이 안 들었다. 그러면 우리가 뭐 엄청난 성자, 뭐 성스러운 의미의 성인 그런 거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냥 어른이라는 의미의 성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은 이 몰발에 이 공부가 꾸준히 돼야 되죠. 몰발에 나에 대해서도 몰발에 또 상대한테 내가 진짜 바라는 게 뭔지를 또 분명하게 자각해야 돼요. 정확하게 메시지 전달할 줄 알고 그 주고받는 관계가 되죠. 일방적으로 자신을 희생하면 안 됩니다. 자신을 희생한 것은 올바르지 않아요. 그거는 지혜롭지 못합니다. 이기적이지 않죠. 네. 지혜로워야 되죠. 그래서 네, 소피님 사례 아주 고맙습니다. 혹시 또 나눠주실 분 계신가요?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네, 박 선생님. 예, 예. 이제 강의 잘 듣고 있는데요. 이게 항상 바라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상대도 마찬가지고 뭐 어떤 모습인지만 뭐 항상 다르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관계를 하다 보면은 단체나 뭐 조직이나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사람 중에서도 이제 뭐 일반적인 사람을 말고 너무 이제 뭐 부당한 거를 막 바라고 그러는 경우도 있잖아요. 얼토당토한테거나 뭐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할 때도거나 뭐 음, 개인적인 관계라든지 그걸 당연하게 이렇게 음, 하면은 그 사람이 바라는 거는 뭐 알기는 알지만은 음, 너무 뭐 이렇게 뭐 화둔하고 음, 황당하고 음, 물론 여러 가지 모습이겠지만은 그 부당한 요구라고 해야 되나요? 음, 음, 그런 경우에 받아들인 입장에서는 뭐랄까 뭐 이렇게 저거 뭐야 액트하는 건 진짜 해가지고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저거 하는 거는 크게 도움이 될 것 같긴 한데 이게 네. 그런 게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화부터 먼저 올라오니까 그렇죠. 네, 이게 뭐랄까 이게 이렇게 어떻게 뭐 현명하게 이게 안 되고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좀 슬기롭게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뭐가 있을까요? 아니면은 내 네, 스스로한테 뭐 어떻게 응? 이렇게 장착을 잘 해놔서 음, 그런 음, 케이스에서도 조금 그래도 조금 네, 뭐랄까 화가 먼저 오르지 않고 좀 네, 지혜롭게 네,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네, 그런 게 네. 좀 있을까요? 예, 아유, 좋습니다. 네. 예, 그 최 선생님 우리 공부하는 첫 번째 그림으로. 네. 박 선생님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예, 이 예. 그림에 보면 우리가 박 선생님도 마음지식, 마음기술 아시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방법도 있는데 이 중에서 그러면 선생님이 뭐 예를 들면은 뭐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어떤 무슨 계약 관계 뭐에서 상대방이 자기가 바라는 건 내가 뭔지 알겠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고 또 네,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바라는 거하고 이해가 이제 그 충돌되는 상황이죠. 네, 네, 그럴 때 이제 화부터 먼저 날 수 있고 그런데 그럴 네, 때 네. 어떻게 하면 좀 지혜로운 관계로 갈 수 있느냐 그렇죠. 말씀하셨잖아요. 예, 관계를 또 끊을 수는 없고 네, 뭐 예를 그렇죠. 들어 네. 어떤 상황이든 예. 네. 그럼 일단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리액트하지 말고 액트하라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리액트하지 말고 액트하라. 네. 그냥 그 욕심을 바라보면 될까요? 음, 저 사람은 욕심이 많이 있구나. 이렇게 봐야 음, 되나, 그럼? 그거를 선생님 그냥 있는 그대로 리액트 한다 그러면 어떻게 행동하게 될까요? 리액트 한 다음에, 화가 나겠죠, 먼저. 네네. 어우, 저 뭐야, 자기밖에 모른다. 나를 무시하나, 뭐 이런 생각이 막 들겠죠. 그리고 얼굴 표정에도 그게 드러날 거고요. 예, 말도 그렇게 하겠죠. 예, 예, 그렇게 그렇게 되겠죠. 되면은 그게 무슨 뭐 어떤 상담인지 모르지만 그게 깨지겠죠. 그렇죠. 네. 그때 이제 그리고 음,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경우는 다 계약이 돼 있는 상태인데 네, 이행만 하면 되는 건데 뭐 네, 시장 상황이 바뀌었다고 자기가 우기는 거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럴 때도 그래서 일단은 리액트하게 하는 것은 좀 현명한 건 아니겠죠.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잘 안 되는 아니, 경우도 네, 많더라고요. 네. 그렇죠.
예. 저 말씀 중에 죄송한데 박 선생님의 사례를 저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아, 교수님. 네, 말씀하시 계속하시죠.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네, 그러시죠. 제가 사실 그 지난번 사례 같은 경우에 아빠가 저한테 연락을 더 자주 하길 바라는 거는 사실 이렇게 제가 리액트, 액트 이런 멀바레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길 수 있는 어떤 사소한 예였고, 박 선생님의 사례 같은 경우에 제가 생각을 해보니 2년 전에 저희가 이사를 오면서 집을 팔고 왔는데 네, 상대방 그 매도자가 네, 소송을 걸었던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네, 예, 저희한테 이제 어떤 이제 하자 보수 관련해서 소송을 걸었고 이제 내용 네, 증명을 계속해서 해서 한 1년 정도가 음, 계속 그런 소송 문제였던 적이 있었고, 또 하나는 아랫집에서 이제 누수가 발생했는데 네, 저희가 보상을 해주기로 했었는데 그 아랫집에서는 더 많은 요구들을 계속 해왔던 그런 사례가 여기에 좀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사실 네, 그런 당시에는 몰바레와 리액트 음, 액트가 상당히 저도 많이 힘들 것 같거든요. 네, 네, 예, 그래서 그렇죠. 그런 부분도 좀 한번 네,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래도 그럴 때 우리가 생각이 떠오를 게, 우리 박 선생님, 우리 이제 라떼님이 또 사례를 좀 더 풍부하게 해주셨는데 네네. 비슷한 사례라고 해야겠죠. 박 선생님 예, 말씀하신 예, 거라고. 예. 그럴 때 어떤 대응을 하면은 좋을까요? 뭘 떠올리면 좋을까요? 근데 이제 저기 뭐야. 왜냐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이게 많지는 않은데 음, 그 완전히 뭐 음, 그런 사람인데 완전 막 자기 이익만 따지고 남에는 전혀 신경 안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이 드물게는 있더라고요. 근데 네, 네, 만나는 경우가 거의 드물지만은 네. 진짜로 이렇게 말도 안 되고 들으려고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음. 그런 땐 조금 난이도가 너무 높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럴 앞에, 때는 네, 좋습니다. 많이 다루는 것 중에 예, 두 번째 화살은 맞지 말라 그러잖아요. 예, 그게 좀 어렵더라고요. 예. 이거는 어디 그림 비슷한 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네, 선생님 만약에 두 번째 화살은 맞지 마라를 떠올리신다면은 그 예, 사람과 그런 사람하고 관계할 때 어떻게 예. 행동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을 화를 안 내고 내 입장을 설득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지혜롭게. 네, 일단은 선생님이 그 예, 상황에서 예, 같이 반응하게 되면은 더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화살을 맞을 확률이 커지겠죠.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라떼님 말씀하신 것도 보면은 예, 이제 물이 새고 있는 거고 또 저쪽에서 소송이 들어온 거고 일단 예, 첫 번째 화살은 온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왜 그런 걸 나한테 그 뭐 불편을 얘기하고 그래? 왜 이렇게 더 부당하게 얘기해? 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그것 예, 자체가 또 막 스트레스를 일으키겠죠. 예, 네. 라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경우에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말라 그러면 선생님이 다시 지금 그 상황은 끝나셨겠습니다만 다시 예. 그 네. 상황으로 가면은 다르게 행동하실 수 있을까요? 저요. 네, 일단은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네, 첫 번째는 아예 그 사람의 요구를 다 맞춰주는 방법. 음, 예, 일단은 그 상대방의 어쨌든 피해가 본인 기준으로 같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아예 처음부터 제가 스트레스 받는 거를 그 돈으로 환산을 해서 생각을 하면서 아예 그냥 그 사람의 상대방의 그 요구를 다 맞춰주는 방법 한 가지가 있고, 네, 두 번째는 제가 했던 방법인데 그때 해결을 했었던 방법인데 네, 그 변호사나 음, 아니면 이런 주변에 이런 객관적으로 나와 있는 그런 법 같은 것들, 사례 이런 것들을 제가 다 수집을 해서 네, 좀 저도 기분이 나쁘지만 어쨌든 주관적인 제 입장 위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서 네, 좀 객관화를 시켜서 네,
제가 손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 사람 손해도 좀 이해하면서 네. 좀 예. 이제 그걸 이렇게 좀 현실적으로 돈이나 뭐 아니면 그런 생각이나 이런 걸 좀 객관화하는 그런 그 도움 같은 네. 거를 받는 방법이 네. 있다고 생각해요. 네. 아, 선생님 아주 훌륭하시게 잘하셨습니다. 훌륭합니다. 근데 교수님 그때 두 번째 화살, 전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화살을 계속 받아서 네. 결국에는 병이 생기더라고요. 네네네. 선생님한테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은 어떤 거였나요? 그 박 선생님처럼 그런 음. 이상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음. 제가 그 사람을 이해하기보다는 그 상대방의 그 이기적인 마음만 계속 생각을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네. 스스로 계속 그걸 반추를 네. 장기간 하게 되는 그런 네. 것들이 계속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화살로 오게 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앞에서 여러 번 썼습니다만 우리의 그 총고통을 할 때 총고통 공식이죠. 그 총고통은 1차 고통 혹은 뭐 스트레스라고 그래도 돼요. 총 스트레스는 더하기 2차 고통이다. 2차 고통은 아, 1차 고통 곱하기 저항이다. 이 저항의 반대말은 수용이다. 받아들임이죠. 이 알겠습니다. 저항의 대표적인 예가 반추다. 수용. 이런 것이 1차 고통과 곱해져서 2차 고통 만들고 1차 고통만 경험해도 고통스러운데 거기에 이것이 가세해서 총고통을 만들고 이 2차 고통이 또 3차, 4차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라떼님의 경우에 그 결국은 지혜롭게 변호사에 대해 자문을 구하면서 해결을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아마 라떼님이 다시 돌아가신다면 어떻게 그 상황에서 이제 그 상황을 받아들이실 것 같아요? 라떼님 한번 먼저. 저는 그때 너무 정신적으로 고통을 많이 받아서 사실 저는 사실 되게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편인데 남편이나 저희 가족들 특히 엄마 같은 경우에는 성격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뭔가 대면해서 하는 성격이 아니다 보니 거의 저 혼자 스스로 해결을 네.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반출은 일단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웬만하면 반출하지 않고 제가 얻었던 병을 생각하면 그냥 '그 사람이 그런 이기적인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 사람의 그 조건에 제가 손해 본다는 생각하지 말고 맞춰 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에 또 다시 그 5개의 원 그림인데요. 15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서 보게 되면 이 불건강한 마음에서 14번 그림이요. 지금 이 사건은 생겼단 말이에요. 이런 사건이 안 생겼으면 좋지만 그런 그 소송이 생긴다거나 그런 그 컴플레인이 들어왔을 때 그거에 초점을 두게 되면 선생님이 거기다 병까지 얻으신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을 맞는 거거든요. 다시 이제 원래 그림으로 부탁합니다. 네. 아니, 처음에 우리 공부하는 그림으로요. 네. 그래서 이 총고통 공식을 생각하신다면 아마 라떼님이 다시 돌아가신다면 이 반추는 하지 않으실 거라는 거죠. 반추는. 왜냐하면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을 쏘게 만드는 거니까요. 그걸 위해서 병까지 얻은 거죠. 돈은 돈대로 나가고요. 그러니까 현명하게 그 객관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변호사 자문을 구하고 어떤 것이 이 상황에서 해결을 해야 도움이 되는 일인지 자문을 구하고 한 거, 그게 이제 현명한 이제 그 대처죠. 근데 그 대처 과정에서 보게 되면 그것만 하신 게 아니라 속으로 이제 그 반출을 하면서 병까지 얻을 정도로 그 데미지를 입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보면은 아, 내가 두 번째 화살을 쏘고 있었구나. 두 번째 화살을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왜 안 맞을 수 있냐면 내가 쏘는 거니까. 내가 안 쏘면 되거든요. 첫 번째 화살은 살다 보면은 모르겠어요. 그게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죠. 우연히 온 건지 아니면은 하느님의 뜻인지 아니면은 뭐 불교에서 말하듯이 어떤 전생에 무슨 인연관계인지 그건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걸 가지고 내가 저항을 하게 되면 반추를 통해서 저항을 하게 되면 내 고통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1차 고통으로 끝내고 오히려
오히려 이 1차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PTSD로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PTG로 갈 수 있게 이 마음 공부를 활용해서 이 경험을 통해서 내가 뭘 배울 수 있는지 그쪽으로 내가 이런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걸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건을 내가 경험하게 됐다면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이 배워가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좀 성숙해질 수 있고 또 사회생활에 있어서 아 이런 일일 때는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해야겠구나 하고 배우는 게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외부적인 그 사회적인 상황에서의 스킬이라고 할까요? 사회적인 대처의 기술이 좀 커지기도 하고 또 내면적으로 나를 이해하고 다루는 기술도 성장하고 이렇게 간다면 오히려 PTG로 이게 고통이지만 이 고통을 통해서 PTG로 갈 수 있지 않나. 그 다시 돌아와서 박 선생님의 경우에 예. 박 선생님의 경우에는 그러면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식으로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저기 지금 이제 그 어떤 저거 조금 아까 다른 선생님 말씀하신 거하고 교수님 말씀을 저기 이렇게 듣고 보니까 좀 정리가 좀 된 것 같아요. 예. 네, 이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게 뭐, 이렇게 부당하다고 느끼는 거 난이도가 그런 것 때문에 교수님 말씀처럼 동기가 좌절돼가지고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요. 근데 다 연관이 된 것 같은데 네, 모든 저기가 네, 그게 아니라고 내 생각이 아니라는 거를 음, 내 생각대로 안 돼가지고 뭐 부당한 것도 다 그런 맥락에 다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네, 결국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음, 내 마음의 밭을 좀 더 긍정적으로 평소에 쌓아놔야 네, 그런데 반응을 할 때 조금 긍정적인 마음이 많이 깔려 있고 커져 있어야 네, 그 지혜롭게 대처할 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 다른 저기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음, 뭐 그 사람이 얼토당토하는 걸 다 들어줄 수는 없지만은 네, 그거를 화내기보다는 이런 상황이구나를 그냥 내가 화날 상황이구나를 그냥 순순히 수용을 하고 그냥 네, 그 다음에 그거를 그래서 다 들어준다는 것도 그것도 어리석은 일인 것 같고 하니까 음, 지혜롭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거를 연구하고 이런 걸 같이 하는 거 음, 그런 거가 적인 것 같고 이제 상대가 어떤 부당한 일이 뭐 크고 작은 게 계속 일어날 거 아니에요 살면서.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컨디션이 좋았을 때는 음, 긍정적인 마음이 많이 쌓여 있고 음, 에너지도 좋고 그럴 때는 크게 반응 안 하고 음, 그러는데 네, 어떤 때는 조그만 그 음, 부당하다고 느끼는 것도 화를 내고 이럴 수도 있는 것도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제 마음의 그 저기가 쌀떡. 에너지가 이제 음, 긍정적으로 많이 쌓여 있을 때는 그래도 조금 관대해진다거나 이런 게 있으니까 그걸 다른 데서 원인을 찾기보다는 네. 스스로 자꾸 긍정적인 마음의 밭을 이제 가꾸는 거가 더 중요하다는 이제 교수님 말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대처 능력이 또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음, 지혜롭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아, 예, 네, 예, 좋습니다. 네, 예, 잘 정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선생님 말씀하신 것도 이제 우리 공부한 걸 자꾸 이제 정리를 하면서 나가면 이제 쌀독에서 인심 난다. 예, 예, 예. 있잖아요. 쌀독에서 인심 난다. 혹은 어떤 지방에서는 이제 곡간에서 인심 난다는 이 마음의 쌀독을 평소에 채워 놓으면 선생님 말씀대로 이게 쌀떡이 좀 채워주면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서 그렇게 짜증이 잘 안 나요. 네, 이게 평소에 좀 네,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리를. 네.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그 웰빙 행동 평소에 네, 행동 웰빙 운동. 예, 네, 그걸로 진기를 좀 많이 채워 놓으면 좋죠. 예, 네, 일상에 여러 가지 웰빙 행동이 있겠습니다만 행위를 할 때 행위 명상으로 하게 되면 일상의 행위가 다 웰빙 행동이 될 수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자신이 하는 일에서 보람을 찾을 수 있고 그렇다면 그 정말 진기를 크게 먹는 거죠. 매일매일 일을 통해서 그 쌀떡을 채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이 부분도 중요하고 또 특히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평소에 그 좋은
그 관계를 통해서 또 진기를 또 흡수하게 되고 그러면 참 좋겠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그 성장 동기인 것 같아요. 성장 동기. 성장하고자 하는 동기가 있으면 내가 당장 이런 동기, 내가 이런 그 거래에서 손해 보고 싶지 않고 또 내 나름대로는 정당하게 해서 그 거래를 하고 싶고 그런데 상대가 무리하게 나올 때 내 동기가 좌절되거나 좌절이 예상되는 그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렇더라도 나한테 성장 동기가 있게 되면 한편으로는 내가 지금 이런 관계에서 손해 보지 않고 이익을 보려고 하는 동기가 지금 좌절이 예상되는 스트레스지만 내가 또한 내 동기의 상위 동기 중에 동기의 위계 중에 내가 성장하고자 하는 한 인간으로서 이 지구에 와서 결국 100년을 못 살고 결국 떠나야 되지만 내가 지구에서 사는 동안 내 영적인 의식, 그걸 뭐라 불러도 좋습니다. 영적 성장이라 부르든 의식의 성장이라 부르든 자기 성장이라 부르든 내가 좀 인격적으로 좀 더 성숙해지고 성장하고자 하는 그런 동기를 내가 품고 있다면 아마 그러시니까 아마 이 MMPT 마음 공부 오셨겠지요. 이런 MMPT 마음 공부 오시는 분들은 그런 성장의 동기가 있는 거니까 이 동기를 자꾸 잊지 말고 자꾸 이렇게 활성화시킬 수가 있다면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당장 리액트 하려고 하기보다는 이거를 어떻게든 간에 내 먹이로 삼자.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부당하게 자기 주장하는 이 사람과 관계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그 잘 다룰 수 있는 그 대처하는 기술을 더 개발해 나갈 수 있을까? 이렇게 보신다면은 이제 저항하기보다는 수용하기가 쉬워지게 되고 그래서 배운 것들을 그 좀 적용해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그 박 선생님이 그 선생님이 제기한 질문에 대해서 또 라떼님의 말씀도 듣고 하면서 정리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네, 박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네. 또 언제든지 교수님, 또 질문 있으면 하시고. 네, 라떼님. 제가 박 선생님한테 이게 연결된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 첫 번째 집을 팔고 사고 하는 과정에서의 그런 문제, 그다음 두 번째 아랫집의 누수 문제를 해결을 하면서 사실 교수님이 마지막에 코멘트 성장 동기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거를 느꼈던 거는 어쨌든 저도 정신적인 뭐 그런 물질적인 손해를 보긴 했지만 제가 해결해 나가면서 처음 겪었던 그런 법이나 어떤 정리해서 그 법정 가서 말을 했던 그런 사건을 통해서 네. 몰랐던 부분, 살면서 몰랐던 부분을 얻었고 저의 능력을 또 알게 됐고 그리고 손해는 봤지만 그 금액이 실질적으로 저희 집값이 오른 거에 비해서는 소액이기 때문에 네. 그 이만하길 다행이다라는 긍정 심리를 결론적으로는 갖게 됐고 두 번째로 밑에 집에 누수가 됐을 때는 정신적인 고통을 제가 받았지만 어쨌든 보험사로 해서 해결을 하고 중간에 도배를 해주시는 분도 잘 만나서 저희 요구에 따라서 모두 다 잘 해결이 됐던 부분을 생각하면 네. 힘들었던 추억이지만 어쨌든 저한테는 굉장히 성장했던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박 선생님도 혹시 그런 사건이 있으시다면 제 사례가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저도 박 선생님 아까 질문을 통해서 어, 어려운 상황이 상당히 살면서 많이 생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한테 다시 한번 또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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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두 분 고맙습니다. 네, 두 분 사례를 통해서 저희가 또 많이 공부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뭐 메조키스트도 아닌데 그런다 고통을 받고 싶다. 그럼 고통을 통해서 성장하겠다. 이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살다 보면 늘 이런저런 일을 경험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우리가 그 받아들임의 그 자세를 통해서 적어도 두 번째 화살은 이 플러스 시키지 않는 두 번째 화살은 쏘지 않는 두 번째 고통, 두 번째 스트레스는 스스로에게 주지 않는
그런 좀 지혜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고 오히려 더 나가서 총고통을 줄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PTG로 갈 수 있는 그걸 통해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공부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채팅창에 말씀이 하나 올라온 것 같네요. 아라지니님, 두 번째 화살이 그런 사람과 관계한 저를 미워하는데 그 사람을 만난 건 내 잘못이 아니야. 심하게 말이 안 통한 믿지 않으려는 사람에게 말하는 에너지를 쓰지 말자였어요. 내 잘못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 괜히 또 자기 비난으로 가지 말자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아라지니님? 네. 지금 마이크 연결은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말씀의 요지는 그렇게 들립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떤 분들은 이제 바깥에 원망을 하면서 반추하고, 그러니까 반추가 이제 크게 보면은 두 가지죠. 남 탓, 어떤 환경, 혹은 내 탓. 어쨌든 남 탓도 하지 말고 내 탓도 하지 마세요. 탓을 하지 마세요. 배워 나가는 거죠. 배웠다로 가야 돼요. 배웠다로. 그래야지 그 남을 탓하거나 나를 탓해봤자 풀리는 건 없어요. 풀리는 건 없습니다. 네, 네, 아라지니님, 네라고 말씀하셨고, 네, 네, 비싼 경험이셨죠, 라떼님, 네, 좋습니다. 네, 비싼 경험이었지만 그걸 통해서 또 얻으신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라지님께서는 그런 자기 탓을 하다 보면 그런 노력은 더 좌절도 크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생산적인 노력이 아니라 이 반추를 통해서 자신을 더 고통에 빠뜨리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좀 우리가 지혜로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기적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지혜로워야 정말 자기를 이롭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고맙습니다. 네, 혹시 또 들으시면서 뭐 주실 말씀 있는 분 마이크를 켜시거나 채팅창에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벌써 9시 58분이고요. 1분 마무리 명상하고 여러분 그 소감 또 코멘트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분 마무리 명상하겠습니다. 자, 몸과 마음 편히 하시고 어깨 힘 툭 떨어뜨리시고 가만히 지금 여기에 내 몸에 호흡에 마음 모읍니다. 몸 감각 들숨 날숨 감각. 네, 크게 들숨, 날숨, 심호흡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별빛님, 토요마음 공부로 얼굴 인상도 세상을 보는 시각도 나를 바라보는 시각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네, 또 좋은 말씀 뒤에 또 계속 해주셨군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별빛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배웠다, 별님, 네, 배웠다, 웰빙인지로 퉁치게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 늘그레님, 알아차림, 몰발에 내가 이럴 때 이 감정이 올라오네. 내 감정을 수용하는 시간을 가지다 보면 네, 반추는 더 이상 하지 않지 않을까요? 좋습니다. 네, 두 분의 사례를 통해서 많이 배웠고, 네, 고맙다는 말씀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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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선생, 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받으십시오. 네, 네, 또 다른 박 선생님도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네, 네. 오늘이 이제 한 해의 마지막 날. 우리 올해죠. 이제 올해 초에 첫날 그 무슨 말씀 나눴는지 기억하시나요? 네. 호연직이었죠. 올해가 호랑이였죠. 내년엔 토끼해인가요? 내년엔 토끼해는 무슨 얘기를 할까? 우리 이제 올해 호랑이여서 우리가 덕담으로 호자는 다르지만 넓은 호자지만 호랑이 호자가 아니라 그래도 호랑이 해니까 호연지기를 갖자. 그래서 우리 동기를 이해하고 호연지기가 제대로 되려면 자기 동기를 알아야죠. 자기 동기를 이해하면서 좀 성장하는 그런 한 해를 기원했었습니다. 한 해 참 빨리 가죠. 네, 참 빨리 갑니다. 어느덧 우리가 지구를 떠날 날이 올 거예요. 실감은 잘 안 나시겠지만 어느덧 우리가 떠날 날이 옵니다. 떠날 때 참 잘 살았다 이렇게 하고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참 이런 그때 돌아보면 힘든 경험도 하나의 추억이 되지 않을까요? 그걸 통과하는 동안에는 참 고통스러웠습니다만 지난 다음에 돌아보면 그것도 하나의 참 좋은 추억으로 경험될 수 있기를 바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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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표님,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내년 한번 돌아보는 오늘 그 하루 조용히 돌아보는 좋은 시간이 되면 좋겠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들 모두 올 한 해 참 수고 많으셨고요. 또 좋은 일이었던 나쁜 일이었던 그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선생님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혹시 아직도 소화가 안 된 사건들이 있다면 오늘 한번 좀 가만히 그거야말로 숙고로 곱씹는 거죠. 그거는 부정의 반추가 아니라 그 사건을 숙고로서 잘 돌아보시면서 그 사건이 오히려 선생님을 성장시켜주는 그런 사건으로 다시 재소화될 수 있는 소가 그야말로 다시 씹으면서 소화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통해서 올 한 해가 건강하게 다시 또 재구성될 수 있길 바라고요. 새해 모두 더욱 건강하시고 또 성장하시면서 행복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